준비해온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저번에도 보셨죠? 근데 보다시피 저번에도 말했지만 애틀랜타는 올 시즌 빠따 거의 뭐 1등을 항상 유지해왔으니까 빠따적인 부분은 애틀랜타가 확연히 낫더라. 정규 시즌에는. 다만 직전 경기 이제 포스트 시즌은 필라델피아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를 보여줬었죠. 투수 쪽은 필라델피아가 애틀랜타보다 조금 낫더라. 선발도 살짝 괜찮고 불펜은 조금 차이가 있게 좋고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맥스 프리드랑 내일 휠러랑 또 붙어요. 근데 맥스 프리드는 지난번에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필라델피아를 상대했을 때 썩 좋지 못했단 말이야. 디비전 시리즈였을 거야 아마 그때도. 그때 3.1이닝 6실점으로 무너져 내린 적이 있었어요. 잭 휠러는 지금 애틀랜타한테 6이닝 3실점으로 잘하긴 했는데 졌던 기억이 있긴 있어. 어쨌든 내용상으로 포스트 시즌에서 지난 시즌에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양팀이 만났을 때 프리즈도 던졌고 잭 휠러도 던졌는데 그때 결과값으로는 휠러 쪽이 결과물은 조금 더 나았다. 포스트 시즌에서는. 물론 딱 프리드랑 휠러랑 놓고 보면은 사실 우열이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자신만의 스타일도 있고 굉장히 좋은 투수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올 시즌 이제 보여준 거는 맥스 프리드는 지금 등판 자체가 별로 없었죠. 올 시즌 좀 부상으로 신음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닝 소화도 적었고 반면에 휠러는 거의 뭐 200이닝 가까이 던졌으니까 휠러는 확연하게 이제 좀 작년보다는 별로긴 했어요. 작년보다 뭐 홈런 같은 부분도 조금 늘었고 전체적으로 실점이 많이 늘었던 휠러였는데 그래도 휠러는 보면은 지금 올 시즌 방어율이 3.53이거든요. 근데 FIP라는 그 수비를 배제한 스탯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좀 운이 없는 편이긴 했다. 뭐 이런 변명거리는 있기는 해요. 맥스 프리드 먼저 얘기하면요. 8월달 이후로 2.79로 좋다. 8월달 9월달 합해서 좋다는 소리인데 특히 8월달에는 3.58로 뭐 그냥 낫배드 수준이었는데 9월달 들어서는 지금 24이닝 1.88로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 그래서 맥스 프리드가 요즘 들어서는 좀 더 안정세에 접어든 것 같긴 한데 과연 이런 분위기들을 포스트 시즌에서 이어갈 수 있냐. 작년에도 맥스 프리드는 작년에도 거의 뭐 200이닝 가까이 던지면서 시즌 내내 2.62로 거의 뭐 사이영상까지는 아니어도 아무래도 좀 삼진 같은 임팩트가 좀 부족했으니까 어쨌든 단단하게 애틀랜타를 지탱해주던 그런 선수였는데 결국엔 맥스 프리드한테 하고 싶은 말도 요즘에 9월달에 정규 시즌 막바지에 컨디션이 좋았긴 했는데 과연 포스트 시즌에도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작년에도 필라델피아를 만나서 크게 무너졌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 보면은 맥스 프리드는 홈이랑 원정 차이도 꽤 있어요. 원정에서는 1.71로 매우 훌륭했던 반면 홈에서는 올 시즌 3.86으로 다소 부진한 면모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살짝 아쉽죠. 그리고 밤이랑 낮 경기도 내일 경기가 밤 경기거든요. 올 시즌에 보면 맥스 프리드도 통산 필라델피아 상대로는 3.62 뭐 최근 10경기 맞대결만 봐도 3.54로 비슷비슷하고 필라델피아 애들한테 유독 3할 1푼 7리로 많이 쳐맞았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맥스 프리드가 이 필라델피아한테 약한 면모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맥스 프리드가 필라델피아 애들이랑 194타석을 만났어. 엄청 많이 만났죠. 근데 피안 타율이 2할 9푼 9리더라. 필라델피아랑 충분히 많이 만났고 표본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194타석이면은 엄청 많이 만났고 피안 타율이 3할 가까이 될 정도로 꽤 많이 맞았다. 그럼 누구한테 그렇게 많이 맞았냐? 지금 필라델피아 로스터 친구들 중에 일단은 리얼뮤토한테 40타수 14안타로 피안타율이 3할 5푼입니다. 오지게 쳐맞았다는 소리죠. 트레아터너한테도 35타수 14안타 4할입니다. 4할. 안 그래도 지금 트레아터너 개살아났는데 내일 어떻게 되겠어요? 존나게 쳐맞을 가능성이 꽤 있다. 브라이스 하퍼한테도 3할때 그나마 카일 슈와버한테는 강했대. 뭐 슈와버야 원래도 좀 타율이 낮은 편이지만은 슈와버한테 뭐 1할 3푼 정도로 그나마 강했는데 알렉보한테도 2할 5푼을 납배드한 편이고 근데 니 카스테야노스가 거의 천적급이다. 13타수 8안타.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AB, 앳, H, 히트죠. 그러니까 타석당 안타 숫자 이거를 계산하면은 BA, 배팅 에버리지가 나오는 거예요. 타율이. 따져보면은 프리드는 필라델피아 애들한테 굉장히 약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 일단은 이런 부분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프리드는 이렇게 필라델피아 친구들한테 약한 편이었고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도 개처맞은 바가 있었고 뭐 포스트 시즌 통산 18경기 61이닝 4.43 사실 프리드의 이런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들에 비하면은 프리드도 포스트 시즌에 약한 투수라는 이런 오명을 아직까지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의 잭 휠러 보겠습니다. 휠러도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런 거 똑같이 또 말씀드릴 건데 휠러는 최근 14경기 동안 87.2이닝 3.08 이게 14경기 아마 후반기 기준일 거예요. 후반기 때 3.08로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전반기보다는 확연하게 나아진 모습이긴 했다. 후반기에 홈에서는 4.25 원정에서는 2.28 프리드는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했고 이 휠러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했는데 내일 프리드는 홈경기 휠러는 원정이죠. 그러니까 휠러가 이런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만한 사이즈가 꽤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휠러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내내로 봐도 원정에서 좋았고 5할 승률 위의 팀한테 5할 승률 넘는 팀들한테 2.86, 5할 승률 밑에 팀한테 4.39였다. 이 말은 뭐냐면은 휠러는 올 시즌 내내 강팀한테 오히려 잘 던졌다는 소리예요. 근데 포스트 시즌은 전부 다 5할 승률 이상 팀만 만나죠. 특히나 애틀랜타는 뭐 거의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 1등 팀이었으니까. 오히려 강한 팀한테 강했던 휠러였는데 특히 휠러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대로 애틀랜타한테 3.18에 2할 1푼 8리로 강한 편이었다. 잭 휠러도 애틀랜타 타자들을 총 286타석 굉장히 많이 상대를 했어요. 피안 타율이 2할 1푼 7리로 굉장히 우수했다. 휠러는 오히려 애틀랜타한테 강했다. 뭐 이런 거라고 살펴볼 수 있겠죠. 먼저 이제 오스틴 라일리 같은 친구한테 2할 7푼 5리, 마르셀 오즈나를 1할 9푼 1리로 잘 통제를 한 편이었고 아쿠냐도 2할 6푼 1리면은 나쁘지 않게 통제를 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오지 알비스 1할 5푼 9리, 여기 트래비스 다노. 지금 애틀랜타가 저번에 보니까 션 머피를 내는 것 같던데 뭐 트래비스 다노가 나올 수도 있고 션 머피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 휠러 같은 경우는 트래비스 다노한테 다소 약한 편이긴 했더라. 그나마 애틀랜타에서 휠러 상대로 잘 치는 친구가 트래비스 다노다. 그리고 올 시즌 홈런왕이라고 할 수 있는 맷 올슨도 잘 통제를 했고 나름대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올란도 아르시아, 에디 로사리오, 케빈 필라, 뭐 마이클 에스 주니어 뭐 다 잘 막았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맞대결이라고 할까요? 맞대결 지표 이런 거는 보시다시피 휠러도 대 애틀랜타전에는 강한 편이었다. 근데 여기 또 보면은 우타자 상대랑 좌타자 상대 차이가 꽤 납니다. 우타자한테 강했고 좌타자한테는 약간 약했다. 뭐 이런 게 보이는데 애틀랜타의 좌타자들이 얼마나 있고 이 좌타자들의 성적이 어떤가. 그나마 휠러한테 좀 힘 좀 쓸만한 좌타자가 누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내일 뭐 예상 라인업인데 뭐 이대로 나오리란 보장은 없지만 일단은 이거라도 좀 살펴볼게요. 필라델피아의 지금 좌타자는 맷 올슨, 에디 로사리오, 마이클 에스 주니어 있고 뭐 오지 알비스 같은 친구들 왼쪽 타석에도 설 수가 있죠. 이런 친구들 뭐 최근 그리고 정규 시즌 막바지의 흐름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맷 올슨 같은 경우는 늘 그렇듯 잘 치는 편입니다. 이렇게 맷 올슨이 나름대로 휠러를 공략해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아까 상대 전적 보면은 휠러는 맷 올슨을 잘 제어한 편이긴 했어요. 에디 로사리오는 뭐 최근에 그냥 그저 그런 편 썩 좋지가 않아요. 이런 수준이라면 에디 로사리오를 사실 선발로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을 정도인데 최근 한 2주 3주 동안 OPS가 엄청 안 좋은 편입니다. 에디 로사리오는 나와도 딱히 휠러를 괴롭힐 만한 그런 사이즈는 못 될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고 마이클 해리스 주니어 요즘에 주전급으로 많이 나오는데 마이클 해리스 주니어 뭐 최근 2주간 나쁘진 않았다고 하는데 오지 알비스는 최근에 굉장히 잘 치고 있었습니다. 휠러 입장에서는 오지 알비스를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뭐 이런 것들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도 필라델피아 쪽이 꽤 괜찮다고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프리드 같은 경우는 포스트 시즌, 여기 PS가 포스트 시즌인데 포스트 시즌이 정규 시즌에 비해 안 좋은 편이라고 했었고 휠러는 포스트 시즌에 오히려 정규 시즌보다 더 좋은 편입니다. 한 경기에 강하다. 강한 팀한테 강했다. 여러가지 요소들로 대 애틀랜타전도 휠러는 훌륭한 편이었다. 물론 애틀랜타가 최강의 빠따인 거는 맞는데 내일도 개인적으로 필라승의 필라 프렌을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뭐 투수 차이도 사실 프리드가 막바지에 잘했긴 했는데 근데 이런 큰 게임에서 아직까지 보여준 적이 크게 없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일 필라델피아 쪽을 좋게 보는데요. 혹시나 근데 애틀랜타를 좋게 보시는 형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형님들은 밑에 거 이거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후반기 데이터인데 애틀랜타가 후반기에 여기 OPS가 863으로 전체 1등이었다. 늘 그렇듯 애틀랜타 후반기에도 굉장히 잘 쳤죠. 특히나 내 휠러가 우투수잖아요. 또 홈등판이고 애틀랜타는 후반기에 우투수 상대로 홈 경기에서 오피스가 913으로 평균보다 더 올랐고 평상시보다 더 올랐고 우한투수 상대 홈에서 밤 경기를 하는 경우에는 OPS가 942까지 그냥 오지게 뛴다 뭐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애틀랜타는 내일 빠따를 더 잘 칠만한 그런 컨디션에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는 후반기 오피스가 794로 5등 괜찮았었고 필라델피아가 8월달에 광란의 질주를 했었죠. 내일 그리고 맥스 프리드 좌한투수 상대 그리고 애틀랜타 홈이니까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원정 좌한투수 상대로 원정인 경우에는 OPS가 752로 본인들의 평균보다 못 미쳤고 밤 경기인 경우 좌완투수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는 596으로 상당히 못 미쳤다. 이런 게 있기는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애틀랜타를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뭐 제가 앞서서 이렇게 투수 지표들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거 참고해서 내일 그러면 필라델피아가 좀 못 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필라델피아는 애틀랜타에 비해 확연하게 지금 뭐 불펜도 앞서고 바타 컨디션도 지금 좋아 보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필라델피아가 나는 꿀릴 게 하나도 없다는 입장이라서 저는 내일 경기
필라승의 필라프렌 쪽으로 이렇게 좀 살피고는 있습니다. LA 다저스는 애리조나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이렇게 우위인 부분이 있었다. 이거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위쪽에 한 4개 정도가 이제 득점, 홈런, 타율, OPS 전부 다 타격 지표죠. 타격적인 면에서 LA 다저스가 확연하게 많이 앞섰고 애리조나에 비하면은. 그리고 뭐 선발 방어율은 소폭 우세. 다저스가 지금 토니 곤솔린 몰라 적힌 대로 뭐 트레버 웨이 못 나와, 워커 뮬러 못 나와, 유리아스도 지금 나가 떨어졌죠. 지금 포스트 시즌 로테이션이 다저스가 커쇼, 바비 밀러, 뭐 여기다가 에미시언이나 페피엇, 랜스 린 뭐 이렇게 돌릴 것 같은데, 사실 다저스라는 팀, 이런 거대한 팀이 그 정도로 선발 로테이션밖에 못 돌린다? 저는 그렇게 미래가 밝지 않다고 보는 편이긴 해요. 일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다저스가 앞서긴 하더라, 뭐 이런 건 있는데, 자, 선발 이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내일 바비 밀러 대 잭 갈렌이 붙는다고 이렇게 대충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바비 밀러를 좀 살펴보면은 최근 4경기 동안 2.78 좋죠. 근데 제가 이렇게 4경기를 잘라보는 이유가 있어요. 바비 밀러 최근 4경기는 괜찮게 하고 있는 편이고, 그 전에 4경기는 좀 안 좋았었고, 또 그 전에 4경기는 또 2.18로 괜찮았대. 근데 제가 이 새끼를 왜 4경기 나누느냐, 얘가요 첫 4경기 때 오지게 잘했단 말이야. 5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등등 존나 잘했어. 근데 그 다음에 5.2이닝 7실점, 4이닝 6실점, 5.2이닝 3실점, 5이닝 4실점 또 개못했거든요. 이렇게 4경기씩 이 바비 밀러의 컨디션이 계속 이렇게 요동을 치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딱 포스트 시즌 돌입해서 하는 거기도 하고, 바비 밀러가 변수가 되게 많은 그런 투수긴 합니다. 어쨌든 신인인데다가 구속도 100마일 가까이 나오는 나름대로 좀 뒷배도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고, 뭐 그런 편인데, 어쨌든 이 친구는 기복이 매우 심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내일 또 홈등판인데, 올 시즌 보면은 바비 밀러는 홈이랑 원정 차이도 꽤 컸어요. 홈등판인데 올 시즌에 홈에서는 4.5, 원정에서는 3.09로 오히려 원정에서 잘했단 말이죠. 피홈런도 홈에서 7방, 원정 5방으로 홈에서 더 많이 맞았고, 특히 막 바비 밀러를 그렇게 애리조나 잭 갈렌에 비해서 우위라고 둘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저는 일단은 그게 올려칠 만한 요소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바비 밀러는 포스트 시즌 등판 이력 없고, 통산 이제 아까 봤던 애리조나 상대로 전적 같은 거, 이런 것들 한번 또 봐드리도록 할게요. 통산 이제 46번의 타석에서 애리조나 빠따들을 상대를 했는데 피안타율이 2할 3푼 9리라더라. 포스트 시즌에서 애리조나 잘 치고 있는 캐롤, 모레노, 팸 워커 상대로 바비 밀러가 어땠냐, 이런 것들 보면은 크리스티안 워커 상대로 1할 6푼 7리 잘 막았죠. 토미 팸 상대로 1할 6푼 7리 나름대로 잘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빈 캐롤한테는 아예 맞은 적이 없었고, 가브리엘 모레노도 뭐 3타수 2안타로 그냥 좀 맞았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 잘 치고 있는 애리조나 타자들한테 바비 밀러의 성적이 나쁘지는 않은 편인 것 같긴 해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바비 밀러를 좀 칭찬할 요소는 있긴 있겠다, 뭐 그런 것들 보이는데, 어쨌든 바비 밀러는 통산 애리조나 상대로 그렇게 꿀릴 거는 없다. 일단 그런 거는 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잭 갈렌으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요, 이 새끼 애리조나 에이스 맞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잭 갈렌 높이 평가하는 편이고 좋아하는 투수인데, 사실 조금 아쉽지. 올 시즌이 뭔가 작년에 이어서 내가 이 정도 하는 애다, 이런 거를 보여줄 만한 시즌이었는데 조금 아쉽긴 해요. 좀 기복이 있었지. 좀 기복이 있었던 편인 것 같고, 올 시즌 전체로는 3.46이었고 홈에서는 2.47, 원정 4.34로 올 시즌에 홈에서는 2.47, 원정은 4.34였어요. 올 시즌에 홈이랑 원정 편차가 꽤 있었습니다. 원정에서 좀 못하는 편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직전 미러키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으로 굉장히 잘했던 뭐 그런 결과도 있었고, 잭 갈렌이 후반기에 일단은 4.03으로 안 좋은 편이긴 했거든요. 홈런도 13방이나 맞고 전반기에는 9방 맞았는데, 근데 최근 2경기 동안, 정규 시즌 막바지 2경기 동안 12.1이닝 1.46, 6.1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으로 막바지에 그래도 포스트 시즌 앞두고 좀 회복하는 모습이 보였던 잭 갈렌이에요. 그리고 나서 미러키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으로 진짜 정말 시즌 통틀어 가장 중요할 만한 경기, 오죽하면 애리조나가 얘가 일정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그 와일드카드 시리즈 첫 경기 때 브랜든 파트를 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막 돌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1차전을 굉장히 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냈고, 그 이후에 이제 올렸던 게 잭 갈렌이었는데, 잭 갈렌이 굉장히 우수하게 던져줬다. 중요한 경기 때 해주는 에이스의 모습을 일단은 저는 잭 갈렌이 보여줬다고 봐요. 올 시즌에 잭 갈렌이 볼넷 9이닝당 볼넷이 2.0개, 9이닝당 2개 수준으로 전체 18등, 괜찮았다는 소리고, 옆에 있는 건 WHIP, 이닝당 주자 출루가 1.12명으로
뭐 전체 투수들 가운데는 우수한 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수치들이 원래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좋았는데 후반기에 좀 처맞으면서 많이 내려온 거긴 합니다. LA 다저스 현재 로스터에 있는 친구들 상대로 총 133타석에서 2할 3푼 3리로 굉장히 강한 편이었습니다. 다저스의 이제 주력 타자들 맥스 먼시한테 1할 7푼 4리로 굉장히 강했고 무키 베츠 이 2할 7푼 8리로 나름대로 잘 통제하는 편이었다고 봐야죠. 윌 스미스한테는 약한 편 3할 7푼 5리 프레디 프리먼을 잘 묶었다. 15타수 4만타로 잘 묶었다. 좀 다저스가 자랑하는 선두 타자 2명 테이블 세터 무키 베츠와 프레디 프리먼이 잭 갈렌한테는 그렇게 막 힘을 쓰는 모습이 아니었다. 일단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나마 잘 쳤던 게 윌 스미스나 제임스 아웃먼도 꽤 잘 쳤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표본이 부족하죠. 3타수 1안타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꽤나 표본이 있는 맥스 먼시, 무키 베츠, 윌 스미스, 크리스 테일러, 프레디 프리먼 이런 애들 중에서는 딱히 잭 갈렌 상대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일단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잭 갈렌은 뭐 내일 딱히 다저스 상대로 일반적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야 다저스가 첫 경기 졌는데 내일 경기 힘내서 복수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단서가 있어야 되잖아. 아까 또 제가 애틀랜타를 말씀드렸던 게 비슷한 시각이죠. 야 애틀랜타가 올 시즌 빠따 1등 팀인데 설마 필라델피아한테 작년에 이어서 또 당하겠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텐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난 조금 모자라 보인다는 거지. 그나마 아까 애틀랜타는 이런 거 하나도 있었잖아요. 이런 타격 지표상으로 내일은 잘 칠 가능성이 꽤나 높다. 필라델피아는 이렇게 못 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지 않냐. 뭐 이런 거를 근거로 돼가지고 필라델피아 이런 제가 바라보는 필라생의 필라프렌을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딱히 다저스는 그럴만한 요소가 별로 없다는 거지 제 생각에는. 보다시피 내일 LA 다저스는 OPS 806이었는데 평균적인 후반기 OPS에 비해 더 못 치는 편이고 그나마 밤 경기에는 좀 낫대요. 우한 상대로 밤 경기에는 822로 더 괜찮아지긴 하더라. 뭐 이런 건 있는데 반대로 애리조나는 후반기에 OPS 698로 우한 투수 상대로 원정 경기에 680으로 안 좋은 편이었었고 우한 투수 상대 원정 밤 경기에 710으로 다저스에 비하면 이렇게 OPS 차이가 꽤 많이 난다.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리고 양팀 다 맨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불펜 방어율인데 다저스나 애리조나나 후반기 막바지 들어서는 불펜 방어율이 조금 호조긴 했었다. 그래서 지금 기세상으로나 내일 뭐 이런 건덕지 상으로나 애리조나가 저는 밀릴 이유가 크게는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에릭 프렌의 오바를 보는 편인데 포스트시즌 진출하는 팀들 대상으로 이렇게 후반기 불펜 방어율이나 그 OPS 같은 거를 이렇게 좀 그래프로 만들어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좀 많이 와주셨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내셔널리그 후반기 9월달 그러니까 9월 한 달 동안의 불펜 동향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봤더니 다저스는 계속해서 후반기 내내 1등이라고 했었죠. 후반기 내내 이렇게 잘했었고 애리조나는 진짜 밑바닥이었는데 막바지 들어서 불펜이 되게 잘했어. 이거 보시다시피 애리조나가 후반기 막바지 들어서 이렇게 불펜 방어율이 상당히 좀 올라왔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는 원래 애리조나 하면은 불펜 개차반이 팀이었는데 포스트 시즌에서는 딱히 애리조나가 불펜이 흔들리는 모양새가 그렇게 없었거든요. 아직까지는. 내일도 나름대로 애리조나가 뭐 이런 면에서도 물론 다저스가 계속해서 1등 자리 유지하고 하긴 했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케일러 퍼거슨, 에반 필립스, 그라테롤 이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그 브레이저 있잖아요. 브레이저 보스턴에서 사왔던 브레이저가 다저스 이적 이후에 거의 한 30이닝 동안 방어율 0.4인가 0.6인가 그래요. 진짜 그야말로 철벽인 상태인데 그렇게 LA 다저스는 이런 유능한 불펜들을 등에 업고 있기는 하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사실 그런 건덕지가 나와야지. 필승조를 돌릴 만한 건덕지가 나오고 그래야지 이제 얘네가 좀 쓸모가 있는 건데 바비 밀러 대 잭 갈렌 구도 그리고 지금 딱 첫 경기에서 보여줬던 빠따 같은 거 차이 생각하면은 그리고 잭 갈렌의 이런 다저스전 성적 같은 거 확인해 보면은 그렇게 다저스 입장에서 물론 갈 길은 급하죠. 홈팬들의 성원 앞에서 얼마나 막 이렇게 역전하고 싶겠어. 최소한 이제 시리즈 1대1을 맞추고 싶겠지만은 나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일단은 그게 제 의견이고 빠따도 한번 볼게요. 빠따 다저스랑 애리조나 후반기에 애리조나 빠따가 굉장히 많이 쳐졌습니다. 애리조나가 전반기만 해도 리그 전체 OPS 상으로 한 높게는 5등 좀 낮을 때는 8등 정도 5등에서 8등 정도 유지를 했었고 다저스는 그거보다 한 칸 위 정도 좀 잘 나왔을 때는 1등도 탈환했던 적이 있었고요. 좀 쳐져봤자 4등 LA 다저스 빠따는 뭐 그랬었는데 LA 다저스는 후반기에 조금 뭐 다소 아쉽긴 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위권이었죠. 빠따가. 반면에 애리조나는 굉장히 쳐져 있었다. 근데 까고 보니까 디비전 시리즈에서 LA 다저스랑 애리조나 첫 경기 커쇼 대 메리 켈리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쓸모가 없더라. 이게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와일드카드 시리즈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애리조나의 빠따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
내일 경기도 애리조나 프렌 쪽 보면서 다저스도 빠따가 이런 뭐 관중들의 성원이나 야 1대1은 맞춰야 되지 않냐 우리 LA 다저스다 뭐 이런 것들로 제가렌을 좀 털어준다면 저는 그런 오바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얘네 둘이 붙는 경기가 그렇게 막 저득점 승부? 저득점 승부로 갈리는 그런 그림은 아닐 것 같다 일단은 제 생각이긴 해요. 내일 기준점이 좀 8.5로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얘네들 맞대결상으로는 오바가 좀 많은 편이었거든. 올 시즌 지금 14번 맞대결 중에 8.5 오바가 한 번, 두 번, 14번 중에 9번이면은 9대 5잖아요. 8.5 기준 오바가 꽤 많은 편이었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는 오바도 조금 괜찮게 보고 있기는 해요.